계기로 지금부터 3월 국가데이터 확대 광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월에 두 분 국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는데요. 인사 말씀을 듣고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조사관리 국장님하고 민정원장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 2월에 조사관리국장으로 온 이민경입니다. 먼저 이런 그 AI 시대에 사실 조사관리라고 하는 게 현장의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지속 가능한 현장 조사가 될 수 있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라고 하는 시기에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여기 계신 국장님들 그리고 저희 첫 차장님 그리고 지방청의 청장님들 그리고 현장에서 열심히 지금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해주고 계신 우리 직원분들 모두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업무를 그런 업무가 되도록 고민해 가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윤서입니다. 먼저 데이터처에서 근무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반을 달리해서 근무하다 보니까 약간 새롭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인재개발원이 그동안 그 교육 수요를 잘 반영을 해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교육 콘텐츠와 교육 환경을 잘 세심하게 좀 살펴서 교육생들이 만족을 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품질을 계속 높여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과장님이야 많은 직원분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작년 10월에 데이터 총괄 기능을 부여받으면서 국가데이터처로 승격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데이터 기본법을 저희가 다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법적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또 거버넌스도 지금 아직 확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국가데이터 특별 분과를 만들고 또 민간 협의체도 저희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대외하고 각 부처 또 민간하고의 소통을 할 수 있는 전략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장부가 마련됐으니까 이걸 토대로 앞으로 일을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나가면서 앞으로의 일의 어떤 우선순위 같은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정해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유엔 통계위원회가 였었고 저희 기조관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처로 습격을 한 이후에 첫 회의였던 것 같은데 데이터 외교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셨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인지방 데이터청부터 강원지방 데이터 지청까지 3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청 3월 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서울시 등 4개 지방정부의 생활인프라 개선 정책 지원을 위한 지역 맞춤형 통계 분석에 일하고 관련 데이터셋 구축 작업을 8월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폭염 온열 질환 위험도 등 지역별 데이터를 분석 제공하여 맞춤형 지역 정책 수립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가보부문 면접 기법 교육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상황별 동영상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교육 횟수를 늘려 조사 현장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북청 3월 추진 계획입니다. 첫째, 지역통계 등록부 구축을 위한 정책 연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동 연구 용역은 사업비 5천만 원에 사업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 약 7개월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데이터 활용 및 공동 연구를 위해 대구, 경북, 강원연구원과 지난 3월 6일에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방청 최초로 추진하는 지역통계 등록부
구축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26년 농업부분 광역 멘토링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대상조사 2종을 선정하고 5년 이상 농업부분 경력자 중 6에서 8명을 멘토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전년에는 축산물 생산비 조사와 농가경제 조사를 대상으로 멘토 7명이 농업부분 담당기간 2년 미만의 멘티 47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광역 멘토링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남청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업무 추진 계획 첫 번째입니다. 호남지방데이터청과 한국섬진흥원 업무 계획을 3월 19일 체결하였습니다. 한국섬진흥원은 통계 작성 기관 지정 및 승인 통계에 관심이 많고 주요 협약 내용은 통계 데이터 연계 분석의 협력, 통계 작성 및 승인 지원 등 섬 지역 발전을 위한 통계 정보 공유 및 협업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빅데이터 기반 지역 정책 연계 사업인 강진군 반값여행 경제적 효과 분석을 3월 9일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전남 강진군은 24년부터 외부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개인당 관내에서 여행 경비 20만 원 이상 사용 시 10만 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환불하는 반값 여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값 여행 실시 전후 유동인구, 생활인구, 숙박업, 음식업, 매출액 등 비교 분석을 위해 통계 등록부, 통신자료 등 통계 데이터 센터 자료와 강진군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9월에 결과 보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동남청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간조사 조사 모집 설명회를 3월 중 개최하겠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창원, 진주 등의 일자리 센터에서 통계조사원의 직무와 연간 채용 일정을 안내하여 연간 조사원 확보에 차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생성형 AI를 현장 조사 지원 및 홍보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연간조사원의 조사 업무 분장을 조사 난이도, 이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자동화하고 우수조사원 선정을 자동화하는 로직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상조사의 업무 지침 사례 등을 학습한 AI 기반 과거 부분 스마트 교재를 개발하여 조사 담당자가 각종 지침, 분류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AI를 활용한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여 소요 기간 및 비용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개발을 하면서 본부의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관련과와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충청청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 청에서 추진코자 하는 지역정책 지원 맞춤형 통계 서비스 과제의 분석 계획을 3월 중에 수립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세종시 인구 동향 분석입니다. 최근 3개년간 세종시 인구 이동 패턴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청년 및 신혼부부 등 핵심 집단의 인구 이동 특성을 분석하여 정책 기초자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대전시 전통시장 현황 분석입니다. 우리 기관이 보유한 기업통계 등록부를 기반으로 지자체 행정자료에 연계하여 대전시 전통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QGIS 활용을 통한 시각화 지도를 작성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맞춤형 통계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환경 개선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강화를 위해 3월 19일 대전주택관리사협회 충청권 4개 시도 협회장과의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주요 논의사항은 공동주택 통계조사 홍보 및 지원 방안과 시도의 필요정보 제공 및 회의실 등 이용 지원 방안입니다. 상호 간의 협조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강원지청입니다. 첫 번째, SDC 강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대학의 계절학기에 실습과정 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강원대학교와는 이미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제 한림대까지 확대하여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강원도청, 춘천시와도 관련 논의를 시작했으며 3월 6일 있었던 동북권 지역연구원과 MOU를 계획으로 강원연구원과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작년에 원주시에 여성 취업 창업 현황 분석 자료를 제공했는데 이것을 보고 행성군에서도 동원한 주제에 대한 통계 분석을 요청해서 이런 분석 자료를 이번 달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춘천시와 원주시에서 각각 경제지표, 영유아 노인 등록 통계를 성인 통계로 신고 개발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기술 지원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거나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허브정책관입니다. 충청지방 데이터청 첫 번째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처의 기업통계 등록부와 대전광역시 자료 연계 분석이 있습니다. 다른 지방 데이터청으로의 우수한 확산 사례로 기대가 되어 질문드립니다. 대전광역시에 어떤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할 계획이며 후속 추가 분석 계획 등이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역통계과장입니다. 저희는 데이터 기반 지역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시와 전통시장 등 수요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본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와 협의를 하고 있으며 국장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 중에 기본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 기업통계 등록부 자료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그 상권분석 서비스 상의 매출액과 일평균 유동인금 등 자료를 활용할 계획이며 대전시 관련해서는 대전시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소상공인 정책 정보, 예를 들어서 경영지원금 지원이라던가 임대료 지원 등 여러 가지 정책 정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선별해서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의 활성화 정책이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해볼 계획입니다. 지금 생각하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지역화폐나 지역축제의 효과 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요. 이 결과를 보고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 호남지방 데이터청에서요. 강진군의 반값 여행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 구체적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아마 여행을 가거나 이럴 때 어떤 소비 쿠폰이나 이런 거 지원해서 하는 지금 지자체가 되게 많을 것 같아서 특정 어떤 이런 효과 분석이 가능하다면 다른 것도 이제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남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KT 자료하고 신한 카드 자료를 활용해서 분석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분석을 했지만 근면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걸 공개하는 것은 좀 그쪽에서 좀 꺼려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근면에는 좀 더 작은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자세한 내용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강진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만 원 이상이 되면 반에 대해서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자료하고 강진에서 가지고 있는 반값 여행에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 DB를 연결해서 제가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축제를 하게 되면서 이 유동 인구하고 카드 사용액 등을 분석해서 두 가지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가적인 의견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어서 기획조정관실부터 감사 담당관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조관실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처의 승격 이후 국회 첫 업무 보고가 내일 또는 모레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서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현재 국회 행정실로부터는 이제 여야 간 합의는 됐는데 구체적으로 최종 확정을 통보받지 못해서 아마 오늘 중으로 연락을 지금 올 거라고 대충 예상을 하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그냥 아니면 내일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황을 계속 파악하고 있으니까 결정되면 신속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구둔이 서면 질의가 있을 텐데 이에 관련해서 답변서 제출 같은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성의껏 잘 대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제1회 공무원 특별성과 대상자 선발 및 포상이 3월 중에 있습니다. 탁월한 성과가 있는 공무원에게 이제 파격적인 보상을 통해서 공직사회의 성과 창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하반기에도 또 이제 있을 예정이니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직원들에게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상반기는 현재 서류를 받고 공개 검증 중입니다. 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내년도 정기직제 소요 정원에 대한 요구서와 준비 인력 운영 계획을 3월 말까지 제출할 예정입니다. 현재 소요 정원 요구서를 받고 있는 중이니 소요가 있는 부서는 기한 내에 조속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1차 결과에 대한 소명서 제출이 3월 중에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작년까지 이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던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대신해서 올해부터는 기획처 주관으로 전 부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통합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서는 정상 추진, 사업 개선, 감액, 폐지, 통합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결과에 따라서 예산 삭감이나 폐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소명서 제출 시에는 최대한 사업 필요성 및 성과가 좀 잘 드러나도록 신경 써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좀 하나만 좀 확인하고 싶은 게 네. 원래 3월 10일 날 국회 기재위를 개최된다고 통보는 왔던 거고 그 다음에 11일 날 가능할 수도 있다고 지금 얘기인데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라서 그 11일 날이 통보 안 되면 그냥 10일 날 개최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바로 내일이네. 네.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11일 날 오전에 저희 업무 보고 하고요. 그 후에는 오후에는 이번 이란 사태 관련 중동 그 사태 관련된 어떤 질의를 한다고 합니다. 진행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아직 결정을 안 하신 상태고요. 그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국회 일정은 오늘 오후 정도 돼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일? 예, 11일 또는 그 이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취소될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시죠. 네, 이어서 통계정책국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계정책국에서는 최근 인사이동 등을 고려하여 통계정책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동그라미 3월 3일에는 신규 통계 업무 담당자 및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통계 법령 주요 내용 및 최근 개정사항, 사전 제공 관리 방법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3월 13일에는 본부 및 지방청 통계조정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통계조정 업무 매뉴얼 및 통계정책관리 시스템 사용법 등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산업특수분류 개정 수요 및 이용 실태 조사 결과를 3월 16일까지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조사는 2월 중에 195개 통계 작성 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파악된 결과를 토대로 4월에 수요기관 업무 협의를 하여 5월부터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통계서비스국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026년 경제총조사 실시를 위해 통합시스템 운영 및 모읍장 DB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일정으로는 3월에는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자원 재배치 및 명부 주소 매칭 등을 수행하고 5월에는 조사지도 생성, 6월 온라인 조사 및 본조사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지난 2월 10일에 개최한 인공지능 활용협의체 킥오프 회의에 이어 2차 회의를 3월 17일에 실시하겠습니다. 회의 주요 내용은 AI 업무 추진 부서의 추진 현황 공유로 인공지능 통계혁신과의 AI 친화적 메타데이터 및 인공지능 사업 실태 조사 결과 지능정보화팀의 행정 업무 시스템 AI 활용 계획 등의 내용을 공유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통계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 준비 관련입니다. 경제총조사 협력을 위한
한국경제인협회와의 업무협약을 3월 11일 서울 FKI 타워에서 처장님과 한국경제인협회 상금 부회장을 모시고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11일 국회 임시회 관련 일정 변경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일 오후 5시에 처장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25일에는 경제총조사 실시본부 출범식 및 시도 통계 책임관 회의를 서울 신라호텔에서 처장님 및 지방청 지자체 관계자 100여 명을 모시고 개최할 예정이며 3월 27일에는 본청 80여 명, 지방청 6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총조사 교관단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합니다. 경제총조사의 시작을 대내외에 알리고 성공적인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직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계 개선 개발 추진 관련입니다. 4월과 6월에 공표를 앞두고 있는 가계생산 위성 개정과 국민시간 이전 개정에 대한 개선 사항을 3월 말 국가통계위원회 경제분과에 상정하여 서면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시간 이전 개정은 올해 승인 통계로 처음 공표됩니다. 통계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3월 중 지역 자본 스톡 개발을 위한 비주거용 건물 추정 연구와 경제통계 체계 구축을 위한 경제통계 통합조사 개선 방안 연구를 각각 발주하고 3월 27일에는 기업 특성별 무역 통계에 대한 신규 기업 추가 공표 및 통계표 제공 확대 등 개선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동향통계심의관 3월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동향통계 개선 개발 추진 관련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경제동향통계의 25년 기준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쇼핑 동향조사 통계 개편안을 올해 4분기에 수립할 예정인데 이에 앞서 조사 대상 현실화를 위한 모집단 정비, 상품군 재분류 및 지수화 도입 검토 등에 대한 추진 방향을 마련하여 보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비자 물가조사 가중치 개편과 관련하여 지난해 실시한 외식 특별조사 결과와 25년 9월 나이스 지니 데이터와의 MOU 체결을 통해 입수한 외식 코스 데이터의 결합 반영 등을 통해 외식 품목 가중치를 산출하고 결과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최근의 경기 순환 국면 분석 실시 관련입니다. 20년 5월 제12 순환기 저점 설정 이후 정점 지점이 나타남에 따라서 올해 경기 순환 국면 진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월에는 26년 1월 기준으로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 GDP 등의 전환점을 확인하고 국면 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통계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은 연간조사 등이 시작되는 시기로 본청, 지방청, 사무소와 소통하는 시간을 다각적으로 바꾸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동그라미 3월 20일 26년 1분기 사회농업조사과장 회의를 실시하고 지방청 공청 간 연간조사 추진 현황 등을 공유하면서 현장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지난주 3월 5일에 26년 가계금복지조사 업무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소득보장 정책 지원을 위한 민생 소비 쿠폰 지급액 항목이 추가되고 항목을 세분화하는 등 주요 변경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조사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잘 포착될 수 있도록 지방청 사무소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가계동향조사 신규 직원을 신규 업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한 역량 강화 교육을 3월 11일에 실시합니다. 시스템 내검 규칙 등 조사 지침 전반에 대한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조사관리국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국가승인통계 조사에 대한 국민 인지도 제고, 응답 문화 개선, 조사 참여 분위기 확산 등을 위해서 홍보 캠페인을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3월부터 연중 송출하게 됩니다. 올해에는 기존의 생활 밀착형 홍보 매체뿐만 아니라 병, 의원, 공항, 철도, 골프장, 팀앱 내비게이션, 라디오 교통방송 등 새로운 홍보 매체를 추가 확대하여서 더 다양한 접점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홍보하고자 합니다. 가계금융조사나 소비자 물가조사 등 주요 통계조사가 있는 시기에는 작성 부서와 협업을 통해 조사 홍보 콘텐츠를 연계 송출해서 홍보 효과를 제고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본부 지방청 간 2020년 제1회 지역통계 열린소통회의를 3월 24일에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동국청 지역통계 등록부 연구용역 사업의 진행 상황 등 지역통계 추진 계획과 현안들을 공유하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2025년 인총 100세 이상 고령자 조사 현장 조사를 오늘 마감하게 됩니다. 그간 안전사고나 시스템 장애 없이 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령자 조사에 협조해 주신 통계서비스국 그리고 지방청에 감사합니다. 내용 검토, 조사표 정리 등 향후 일정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국가데이터관리본부 국가데이터기획협력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법령 제정 연구 착수 보고회를 3월 16일 14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내외 정책 환경 분석 및 국가데이터 기본법 제정안 마련을 위해서 한국법제발전연구소에서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국가데이터 기본법 제정은 국가데이터 최고 책임자로서 데이터 정책을 총괄 조정하기 위해 국가데이터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또 국가 지정 데이터, 중요 데이터를 선정하며 등록제나 분류체계 구축, 품질관리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데이터 거버넌스를 총괄 운영하기 위한 이번 기본법 제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국가데이터 이용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한 SDC 간담회를 차장님 주재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3월 18일 수요일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있는 통계데이터 서울중구센터에서 개최가 되고요. 통계데이터 센터 이용자의 다양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향후 범용 데이터 센터의 중심이 될 SDC 발전을 위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데이터 허브정책관실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데이터 허브 기능 강화 전략 로드맵 작성 관련입니다. 자료 수집 체계 일원화와 데이터 공백 최소화, 연계 융합 인프라 구도와 활용 체계 혁신을 포함한 안을 3월 말까지 작성하고 4월에 민간 협의체 의견 수렴 후 6월에 최종 수립 및 보고하겠습니다. 두 번째, 통계등록부 국가통계위원회 보고 관련입니다. 2025년 통계등록부 구축 운영 현황 및 주택 소유자 통계등록부 신규 구축을 국토부 통계데이터국과의 3월 13일부터 18일까지 서면보고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주택 소유자 통계등록부는 부채 등 신규 행정자료와 기존의 건축물 대장, 주택 공시가격, 인구 가구 주택 통계등록부 등과 결합해서 3월 중에 시험 구축합니다. 활용성 높은 통계등록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일자리 행정 통계 임금 근로자 구체 부문을 3월 24일 공표할 계획입니다. 임금 근로자의 대출액, 연체율, 소득, 기업 규모 등에 대해서 공표하며 관련해서는 3월 19일 차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재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금주 금요일인 13일 제주지역 언론사 기자를 대상으로 지표로 보는 경제 인사이트라는 제목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인데요. 기자들이 작년의 교육에 대해서 만족도가 매우 높아서 금년에도 교육을 다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코시스를 활용한 기사 작성, MDIS 및 SDC 센터 활용, 경제총조사의 이해 등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근본 교육에 적극 협조해 주신 마이크로 데이터과 경제총조사과 그리고 제주사무소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작년 9월에 준공한 체험관 3층에 AI 컴퓨팅실을 금월내 구축할 예정입니다. AI 학습용 고사양 컴퓨터 25석을 설치하여 서울 초부터 개관할 예정입니다. AI 데이터 교육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26년도 통계선도학교 워크숍을 3월 24일 통계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근본 워크숍에서는 교육청 장학관 장학사를 비롯해서 금년 새로이 선정된 10개의 선도학교 교장, 교관 및 담당 교사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데이터 연구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전문가 특강을 3월 20일 금요일 오후 2시 16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AX 시대 데이터의 가치와 품질 관련해서 AI 선도 기업의 데이터 품질에 관한 시각을 내용으로 업스테이지 권순일 부사장님의 강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로 업스테이지는 대한민국 AI 자립을 위한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선정된 대표적인 인공지능 스타트업입니다. 강연을 통해서 데이터를 바라보는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연구원 심포지엄 관련입니다. 기관의 명칭 변경과 기능 확대를 고려해서
행사명을 국가통계연구심포지엄에서 국가데이터연구심포지엄으로 변경하고 특히 올해 26년은 개원 20주년으로 간소한 기념 행사를 포함해서 6월 25일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3월 중으로 심포지엄의 주제, 프로그램 구성안, 연사 등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첫 차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지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 관련입니다. 이번 주에는 본부와 지방청별로 결혼 보충을 위해 6급 이하 승진 심사를 실시하며 발령은 다음 주 월요일 예정입니다. 또한 본부 상반기 청년 인턴 49명이 3월 16일부터 5개월 근무 예정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청년 인턴이 경험과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사협력입니다. 중앙노사협의회 2분기, 4분기는 처장님께서, 1분기, 3분기는 차장님께서 기관 대표로 참석하십니다. 이번 안건 협의를 통해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안감사입니다. 우리 기관은 2025년 정부 보안업무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보안관리 체계를 내실화하고 사고 예방과 대응 활동을 강화하여 우수 등급을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대변인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 및 현장 소통입니다. 이번 주 문화일보와 전자신문에 저희 처장님과 차장님 규고가 게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3월 18일 한경TV에 박정윤의 파워 인터뷰가 있는데요. 거기 저희 천의 주요 업무 관련해서 처장님께서 인터뷰도 있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3월에는 출입기자단 대상 통계 강좌와 국가급 기자 간담회가 있을 예정인데요. 저희 처 출입기자의 국가통계에 대한 이해와 활용 역량을 좀 높이고자 매주 수요일에 세종 기자실에서 강좌는 열릴 예정이고요. 통계 강좌에 협조해주고 계시는 우리 고용과장님, 물가과장님, 산업동향과장님, 마이크로데이터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8기 대학생 기자단 발대식이 내일 서울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11대 1의 경쟁을 뚫고 선발되신 분들입니다. 예, 한 해 자긍심을 가지고 저희 데이터처 홍보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내일 행사 준비에 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소통입니다. 최근 저희 대변인실에서 온라인 팀에서 자체 제작하고 기획해서 올리는 데이터처 홍보 쇼츠가 좀 SNS에서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좀 터지고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시리즈 3탄으로 이번 주 금요일 오픈될 첫자로 끝나는 말이라는 또 쇼츠가 게재될 예정입니다. 아마 보시면 너무 반가운 얼굴들이 출연하셔서 저희 처 홍보에 많이 애써주실 텐데요.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천의 주요 행사에 저희가 카메라를 들고 가서 현장 스케치가 있을 예정이고요. 전 국민께 오늘도 지금 현재 생방송으로 보고 드리고 있고요. 3월 말에 저희 전주사무소 업무 보고도 있는데 그 또한 전 국민께 반영하면서 생방송으로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담당관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결산검사가 이번 주에 실시됩니다. 감사장은 10중이고 감사 인원은 5명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반부패 청렴정책 자체 추진 계획을 3월 중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패 취약 분야 개선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럼 바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 말씀 좀 드리고 의견을 듣겠습니다. 공무원 특별 성과에 대한 보상 관련인데요. 이게 대통령님께서 특별히 여기에 지시를 하셔가지고 범정부적으로 지금 도입이 된 제도입니다. 이게 우리 내부적으로는 뭐 당연히 이제 취지는 열심히 일해서 성과가 있으면 거기에 상환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취지인데 이게 공정하게 추진되지 않으면 또 말이 나오기 때문에 공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서 진행됐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 게 결과는 이 목표 자체가 또 다른 성과를 또 얻기 위한 것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원칙 하에서, 그런 원칙 하에서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입니다. 유엔 통계의 참석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국은 우리 처가 이제 처로 승격한 점에 대해서 축하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 처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처로 승격한 게 이제 드문 사례인 만큼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국가데이터 기본법 제정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이제 법 제정 후에는 관련 내용 등에 대해서 OECD 등에서 이제 공유해 주기를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정리되는 대로 처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계 서비스국에서 우리 인공지능 활용 협의회 2차 회의를 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내주셨는데요. 지금 대상 부서를 보니까 이제 주로 주 업무로 하는 일부 부서만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지방청에서도 이렇게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 그리고 각 실사국에서도 사실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본부나 지방청 차원에서 다 공유될 필요가 있고, 또 아이디어도 또 모집하는, 이렇게 뭐 현황을 공유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렇게 모아서 그걸 또 확산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들 조금 더 확장시켜서 각 그 실사국 주무과라든지 또 조사국, 특히 이제 지방청의 어떤 현황들을 또 모아서 의견도 내고 또 거기서 나온 이야기를 지방청에 또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질문해 주신 걸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활용 협의체는 일단 인공지능을 운영하는 활용부서뿐만 아니라 실사국의 이제 4개국, 경제국, 사회국, 경제동양심의관, 조사국 이렇게 주무과장들이 참석하는 9개 과장들이 참석하는 회의로 일단 구성되어져 있고요. 일단 이번 2차 회의 때는 실제로 AI를 협업하고 있는 부서들이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를 그런 이제 실사국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어떤 게 필요하다는 내용들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하려고 있습니다.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청에서도 공유할 내용이 있으면 같이 공유하도록, 앞으로는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적인 의견이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중동 상황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어서 경제적 불확실성도 커지고 글로벌 안보도 우려가 되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통계로 반영을 해서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럴 때일수록 우리 평상 우리 항상 한시하는 업무지만 통계로 반영할 때 누락됨이 없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지 모레 하여튼 올해는 첫 국회 업무 보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 국별로 국회 질의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차장님 추가적으로 더. 네, 그럼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주제 발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해서 AI 데이터 분석 전문 인재를 인정하는 그런 업무가 있는데, 우리 처에서 여인철 주무관, 인공지능 통계혁신과 여인철 주무관이 전문 인재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때 여 주무관이 발표한 우수 사례, AI 기반 지능형 국민신문고 구축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통계혁신과 여인철입니다. 제가 행안부 전문교육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총 3번의 자체 구축 시스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느낀 점은 똑같은 AI여도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천지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론과 결과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국민신문고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시스템은 우리 기관의 시스템은 아닙니다. 하지만 방대한 비정형 데이터를 다루는 고도화된 레그라는 기술을 활용하는데요. 이 기술은 우리 기관에서도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우리 기관에 활용될 수 있는 서비스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신문고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신문고는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하고 그 민원 내용을 토대로 총괄 담당자가 처리 담당 부서를 배정해 줍니다. 그러면 최종 처리 담당자는 이 내용을 기반으로 법령 등을 검토하여 처리하는 프로세스인데요. 여기에 관계된 이해관계자는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원인은 하나의 민원을 처리하는데 너무 과도하게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고요. 민원 담당자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된 내용을 모두 검토하고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다는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민원 건수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AI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시연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4가지 주요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접수와 처리, 그리고 현황을 볼 수 있는 대시보드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민원인이 직접 민원을 입력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답변을 기다려야 했던 기존과는 다르게 과거 유사한 사례를 기반으로 한 답변을 즉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민원 내용의 평균 글자가 한 300글자 정도 되는데요. 이 내용을 압축해서 문맥까지 이해하는 이 기술이 고도화된 기술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처리 부서가 지정되는 곳을 볼 수 있는데요. 총괄자의 개입 없이 AI가 내용을 분석하여서 필요한 부서의 담당자를 배정하여 줍니다. 또한 민원만을 재배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기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AI가 초안 답변도 같이 제출하여 줍니다. 평균 750글자가 되는 분량으로 타이핑만으로도 5분이 걸리는 내용인데요. 민원 담당자는 이 내용을 검토하는 검수자 역할 수행만으로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되어서 업무 부담을 경과시킬 수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민원이 처리되는 즉시 데이터보드 내에서 처리 결과와 내용, 현황을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기존에는 키워드 기반만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항의 주제 탑5를 보신다면 공무원 출장비 지급과 같은 어떤 문맥을 지금 주제로 이슈화가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시스템은 실제 인사혁신처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활용하여 구축하였고 이 외에도 최신 AI 기술을 도입하였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시스템 동작에 대해서 한 슬라이드로 요약을 하였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은 이 끝부분 피드백 반영 부분인데요. 시스템으로 처리된 민원 데이터는 다시 시스템에 입력되는 순환 구조를 이루었습니다. 이 구조를 통해서 시스템 활용도가 많아질수록 시스템 자체로 자가 발전할 수 있는 순환 구조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관에서 주목하셔야 될 그 AI 활용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챗GPT와 같은 AI를 이용할 때 AI에게 한 번에 많은 요구사항을 밀어넣습니다. 방법을 요청하지 말씀을 하진 않고 어떤 기능만을 요구하는데요. 저 또한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정확도가 4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실제로 상용화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는데요. 저는 이를 새로운 전략으로 고도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방안은 보시는 것처럼 전문화와 분업화입니다. 이 시스템의 주요 핵심 기능에 대해서 프로세스화를 담은 화면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기능을 처리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절차를 상세화하고 여러 단계로 나눴습니다. 또한 한 단계 안에서도 다각도의 분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보시면 프로세스 간의 색깔이 다른 점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색깔마다 AI에게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문화와 분업화를 이러한 방식으로 구현하였습니다. 보시면 AI가 인원 내용을 분석하는 내용이 맨 위에 보라색이고요. 다음 유사 사례를 탐색하기 위해서 제목, 요약, 인원 내용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각각 우선순위를 정하는 순위 탐색 AI 등 여러 가지 분업화를 이루었습니다. 그 결과 초기 45%에 불과했던 정확도는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숫자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점은 동일한 AI 모델을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챗GPT와 같은 AI 단순 활용이나 시스템 구축에서도 이러한 상세화, 구체화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스템을 통해 절약할 수 있는 인건비인데요. 이는 단순하게 수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인력을 가지고 더 고부가 가치 업무에 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AI의 가치를 증명해주는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기관은 서로 격상되어서 앞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격상된 지위에서 필요한 서비스 사례를 4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내비게이터입니다. 데이터 양이 많아질수록 탐색의 어려움은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따라서 서울 이용자가 만약에 서울시의 청년의 인구가 5년간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알고 싶어 라는 질의를 한다면 이와 관련된 주민등록 인구 현황 같은 통계를 추천해주는 방식의 기능을 수행하는 내비게이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핵심 기관으로서 우리가 다른 기관과의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단순하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같이 결합해서 볼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기능을 제공한다면 우리가 지금 범정부 기관 내에서 차별성을 얻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앞서 두 기능을 붙여야 하기 위한 표준화입니다. 일반인들이 표준화를 알긴 어렵고 더군다나 메타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한 어드바이저 기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번째로는 민원 데이터 시스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능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AI를 통해서 생산성을 기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데이터 핵심 기관으로서 우리도 제가 말씀드린 방법론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우리 데이터 혁신에 있어서 범정부 기관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그 질문하시기엔 좀 그런 것 같으니까 나중에 여주관님 따로 얘기해 주신 분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주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3월 국가데이터 척 확대 강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